허위 광고로 시정 조치되었습니다. 특정 성분을 3% 이상 넣어야 하는데 제조사 사정으로 이보다 더 적게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함량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 영양제를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네입니다.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한국소비자원이 충격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일부 반려동물 영양제 표시된 양보다 기능성 원료가 적게 들어있어를 헤드라인으로 약 120개의 제품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총 20개의 제품 중 8개의 제품에서 기능성 원료 함량이 초과하거나 부족했고 100건의 온라인 광고 중 67건의 광고가 과장 및 허위 광고로 시정 조치되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반려동물 전용 영양제를 우리 보호자님들이 많이 챙겨주고 계실 텐데요. 이런 보도자료를 보시고 참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영양제를 고르는 것이 좋을지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료 함량, 두 번째, 과장 광고인데요. 우선 첫 번째, 원료 함량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총 20개의 제품 중 8개의 제품에서 기능성 원료 함량이 부족하거나 기준치가 초과하거나 성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중 일부 제품은 발빠르게 성명문과 사과문 등을 올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요? 이유는 다양한데요. 제 주관을 섞어서 추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중에 있는 반려동물 영양제 제품의 90% 이상이 OEM으로 생산합니다. 즉 대부분은 자체 공장 없이 영양제를 위탁 생산 후 판매하는 것이죠. 큰 회사는 직접 R&D를 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OEM 공장의 레시피를 역으로 제안받아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달라도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보시면 레시피가 큰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통사의 전문성이나 제품 관련 핸들링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두 번째, 반려동물 영양제는 사람의 건강기능식품처럼 별도의 규제, 관리 없이 단순 사료로 등록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 영양제를 약처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사료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이 불법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영양제는 법적으로 대부분 사료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동물용 의약 외품은 예외지만 등록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의로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영양제는 대부분 단순 배합사료 혹은 혼합성 단미사료로 등록하기에 사람의 건강기능식품과 비교했을 때 규제가 느슨한 편입니다. 그리고 배합사료 같은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원재료의 배합 비율을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는데요. 가령 특정 성분을 3% 이상 넣어야 하는데 제조사 사정으로 이보다 더 적게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 때문에 반려동물 영양제는 사람 식품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생산할 수 있고 제조사의 역량이나 사후 품질 관리가 부족한 경우 표시된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 산업 구조 문제입니다. 뉴스나 보도자료에서는 반려동물 시장이 좀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매출 성장세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역성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제약회사나 대기업들도 반려동물 마켓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고 이미 진입한 기업도 철수하거나 자체 공장 없이 OEM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작고 수익성이 낮다 보니 R&D 투자도 활발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제품 형태나 성분 구성이 비슷비슷해지면서 수요 경쟁이 이어지는 구조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OEM 생산 구조, 느슨한 규제, 산업 구조적 한계라는 세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브랜드된 제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제조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라 전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온라인 부당 광고 문제입니다. 총 100개의 제품 중 67개의 제품이 온라인 과장, 과대, 허위 광고로 시정 조치를 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영양제는 사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료는 의약품과 다르게 질병의 치료나 회복을 답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도 이번 보도자료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 치료 효과를 강조해 동물용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가령 A라는 이름의 항산화제를 제가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이 제품에는 가, 나, 다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각 성분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품 설명에 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라고 적었다면 이건 성분 자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품 설명이 아니죠. 즉 우리 제품에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성분들의 일반적인 효능은 이렇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의 설명은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지 않아 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제품엔 가, 나, 다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 이 제품을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확실합니다 라고 하면 이건 제품의 효능을 단정하고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주장이죠. 이런 표현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실제로 소비자는 이런 경우를 허위 가장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 사람 영양제를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 영양제는 반려동물이 먹으면 안 되는 특정 성분이 있거나 일부 영양소가 과하게 들어있어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반려동물 전용 영양제를 고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제조사를 체크하세요. 제조사의 연역과 공장의 각종 인증 등을 꼭 체크하세요. 제조사가 무조건 크고 오래되었다 해서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조사의 규모가 크고 오래될수록 제조 노하우, 제품 품질 유지, 사업 문제 대응 매뉴얼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보다는 최악을 피할 수 있는 안정성을 위한 기준으로 제조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상세 페이지의 레퍼런스와 보증 성분을 체크하세요. 의약학적인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영양제 상세 페이지는 단순히 좋다, 효과 있다는 말만 나열하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그 성분이 왜 들어갔는지, 어떤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 설명의 논리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해 보세요. 또 하나, 보증 성분 표시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제품이 실제로 최소한 이 정도는 확실히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제조 끝나고 시험 성적서를 의뢰해서 받게 되는데 이 시험 성적서가 보통 보증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제품 만들었을 때 한번 받고 그 다음부터는 잘 체크를 안 하는데 제조할 때마다 보증 성분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갖고 있어서 공유를 하거나 상세 페이지에 직접 업로드하면 신뢰가 가겠죠. 세 번째, 유통사와 브랜드사의 역량을 체크하세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OEM 공장에 단순히 생산을 맡기고 포장만 해서 판매하는 브랜드와 R&D와 제품 설계에 직접 참여하며 제조사와 협업하는 브랜드는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유효성분의 함량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어떤 연구 근거를 기반으로 제품을 기획했는지, 문제 발생 시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이 모든 건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을 가진 브랜드사의 실력에서 나옵니다. 그렇기에 꼭 유통사와 브랜드사의 역량도 체크해 보시는 것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저희 주관적인 시선도 함께 담아 반려동물 영양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잠시 동영상 멈추시고 오늘 핵심 내용 확인해 보시는 것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추후 정정을 하거나 추가 조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이슈를 계기로 제조사와 유통사 모두가 반성하고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소중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만큼은 정직하고 안전하게 진심을 담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님이 어떤 선택을 해도 안전하고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산업에 몸담고 있는 모두가 반성하면서 자정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